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님들의 양육 고민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육아 진행자 서울시 가족센터 센터장 홍우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했으면 하는 것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일 텐데요. 아이가 자기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어려운 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권혜연 선생님, 자존감은 무언가요? 네,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조심하거나 무언가 낯선 상황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행동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자존감이 낮은 모습이지 않나 하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아이들의 행동인데요. 또 이와 반면에 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양 우쭐대거나 너무 과하게 이렇게 좀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도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저희가 자존감이 낮은 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존감의 정의에서 저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의 좋은 부분이건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건 간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나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힘에서 자존감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자존감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럼 어떤 모습에 있는 나를 수용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른의 자존감과 아이들의 자존감은 그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살아오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취향이 어떤지.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아동기 아이들은 1년에 키는 6cm 정도씩 막 자라고요. 몸무게도 4kg 넘게 막 이렇게 자라거든요.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다른 사람처럼 아이들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선 자기에 대한 정체감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합하거나 혹은 내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발견한다는 것이 사실 어른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의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를 통합해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런 변화의 과정에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대해주는가, 아이들의 어떤 이 행동에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아이들의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아이가 학교에 이렇게 이제 등교하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내 짝꿍이 나는 안 놀아준대. 나 너무 속상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도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사회성에 문제가 있나? 혹은 친구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너 걔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래? 아니면 그 친구 너한테 그렇게 말할 때 너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가 그렇게 행동한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속상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정말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너 그때 어떻게 행동했어? 하고 그 이유를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를 하겠죠. 눈물이 났는데 꾹 참고 수업 듣고 급식 먹고 집에 왔어. 아이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끝까지 해나간 과정을 들어가면서 그래,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네가 그래도 그 상황을 잘 참고 견디고 해야 될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돌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부모가 응대해 주었을 때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 모든 과정이 괜찮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내가 그 상황에서 나를 위해 잘 행동했구나 라는 부분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환경은 아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잘 조율하고 내가 또 상황에 맞추어서 잘 행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유능감을 느끼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주변의 관심과 돌봄 속에 성장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요. 아동기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동기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아,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확인하게 돼요. 근데 어떤 날은 내가 친구보다 달리기를 잘해서 뭔가 운동 잘하는 사람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또 어떤 날은 친구 그림이 내 그림보다 훨씬 멋진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 이렇게 일렁이는 순간들이 초등학교의 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 시기 아이들이 이 아동기에 들어서게 되면 친구들과 다투고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희경이 속상하구나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실 수도 안 해주실 수도. 네.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아동기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훈련하는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그 부분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이 자신이 어떤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어떤 훈련이 이 시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이 시기에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 이 자존감이 일렁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이 첫 번째이고, 그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조율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서 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자존감은 정말 중요하나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과 권혜연 선생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성인이잖아요. 혹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존감이 높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혜연 쌤은요? 저는 지금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존감을 형성하기까지 거의 한 40년 걸린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저도 아마 자존감이 높아졌다,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28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어른이고 성인인데도 자존감이 사실, 높아졌다가 때로는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일 때,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옆집이랑 비교해보거나 막 이러면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나 잘하고 있는 건가? 계속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아까 권혜연 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시기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필히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아이의 속도대로 그대로 지켜봐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아이는 바로 어떤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막 뜯어보고 달려드는 아이인가요? 아니면 천천히 보고 이게 뭐야? 하고 한참을 통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아이인가요? 네, 이게 바로 아이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저마다 가진 속도가 있는데요. 이 속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열쇠인데요. 느린 아이에게 빨리 해봐, 뜯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되게 당황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저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내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관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엄마가 계속 빨리 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나, 너무 빠른 아이한테는 생각 좀 하고 해, 잠깐만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매 순간 나의 그 기질에 맞춰서 내가 나의 속도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열쇠는 아이의 속도대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도 제가 이야기할 때 센터장님도 저를 보시고 혜연쌤도 저를 봐주시면서 우리가 카메라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수용되어지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한테 학교 갔다 와서 나 오늘 줄넘기 진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어서 속상해 이렇게 말했을 때, 에휴 그러니까 음악 줄넘기를 다녔어야지, 너 엄마 말 들었어야지, 왜 안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3단 뛰어넘기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었고 너 진짜 잘하고 싶은 마음, 엄마가 아침에 엄마 나 줄넘기 오늘 너무 잘하고 싶어 이러고 나갔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못해서 나조차도 이미 학교에서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속상해서 왔는데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혹시 우리가 부모에서 학부모가 되면서 아동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욕심이 좀 생겨요. 왜냐하면 공부도 잘했으면, 운동도 좀 잘했으면, 미술도 좀 잘했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체능 미술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수영도 다니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시는데, 자존감을 높여주는 세 번째 방법은요, 부모의 기대 혹은 욕심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가령 아이들이 1학년이 됐는데,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1학년이 됐는데, 너 분수 풀 줄 알지? 분수 풀어봐 라고 문제집을 딱 내밀면 아이가 어떨까요? 일단은 분수가 뭐야?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분수를 사실 1학년 아이들은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물어보고 너무 기대를 하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사실 아이들이 되게 당황스럽고 나는 분수도 모르는 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겠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머님도 우리가 이제 갓 한 걸음을 뛴 아이에게 실제로 뛰어! 라고 말씀해 보신 양육자분들이 여기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한 발 걸었을 때 한 발만 더! 라고 단계를 주셨듯이 자존감에서도 자존감이 성장하는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밖에 나갔을 때 뭔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전거를 타게 되기도 하고 인라인을 타게 되기도 하고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하늘 높이 올려보기도 하고 또 태권도에서 내가 발차기를 했어. 엄마 나 오늘 대회 나갈 거야.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머님들께서 좀 기다려주시고 양육자분들께서 기다려주시는 게 자존감에서는 되게 중요한 세 번째, 내 욕심이나 기대가 너무 앞서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보시는 거고요. 네 번째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은 제가 부모가 과연 실패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센터장님은 혹시 실패하면 어떤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세요?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세요? 실패를 들으면 부정이 떠오르죠. 그쵸? 현쌤은요? 안 했으면 좋겠죠. 내 자식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패.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실패하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느껴지시고 그리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패했다는 건 무엇을 했다는 것일까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도전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쵸. 또 무엇을 했다는 걸까요? 새로운 시도? 그쵸. 자,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거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고 시작했다는 거고 아이가 경험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움직였다라는 행동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실패했을 때 아유 너 또 실패했어 또 하여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시도조차 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부모인 내가 그러니까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하고 그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시도한 것, 그리고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성공에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다시 물어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가 그 과정 안에 배운 것들을 자존감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실패를 과정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4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서서히 높아져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생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4가지 방법을 했었잖아요. 앞에서 이제 혜연쌤께서는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아동기에 왜 자존감이 중요한지 얘기해 주셨고,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나의 자존감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부모의 자존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인이고 어른이고 부모이지만
사실 자존감이 100% 완성형, 짠! 이렇게 돼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고 옆집, 앞집, 뒷집, 누구와 비교도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엄마의 장점, 내가 가진 부모의 장점, 내가 가진 양육자의 장점은 과연 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어. 아유, 이 정도면 우리 애가 나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줬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잘하는 것과 함께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이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는 자존감에서 중요한 건 아이의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자존감도 잘 돌아보시고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비교하지 않는 어머님들이 돼주시기를, 양육자분들이 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권혜연, 김희경 강사님을 모시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서울시 가족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까운 가족센터에 방문하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와 더 많은 부모 교육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을 응원하는 서울시 가족센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